안녕하십니까. 23년도 필드 소방 전술 3강 소화 이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이론에서 연소의 사요소는 열, 산소, 발물, 그리고 연쇄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제거되면 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식소화가 되겠습니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불연성 기체로 덮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연성 기체로 덮는 방법은 우리가 불연성 기체에서 이산화탄소, 질소, 할로겐 화합물 등을 사용해서 산소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연성 폼으로 질식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공기, 이산화탄소, 질소를 발포시킨 폼으로 덮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료화재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재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폼으로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폼에는 화학포와 공기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학포는 사용하지 않고요, 공기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자동차 구조원리 시간에 또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유화소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멜전 유화소화법. 이것은 유료화재에 있어서 유료화재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연성 가스의 발생이잖아요. 자, 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면 이 가연성 가스가 화재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을 두드려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질식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화소화 이런 것들 내용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수건이나 담요,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완전 밀폐시키는 소화 방법도 있습니다. 창고, 선바, 선실, 또 이렇게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때 보시면 완전 밀폐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밀폐된 건물에서는 화재 확산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노란 연기가 난다, 또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타르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낮은 곳에 문을 열어서 이 신선한 공기를 들어가게 한다면 이것은 급격하게 화재가 확대되고 밖으로 역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백드라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팽창 질소소화 방법은 알킬 알루미늄이나 용융 나트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팽창 질소나 팽창 진주암을 갈아서 분말을 해서 흡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식소화를 시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화재 진압에서 폭발물을 폭발시킨다는 것을 이게 순간적으로 산소를 소진시키는 것이거든요. 폭발한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거소화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거소화가 아니고 질식소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거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거소화라는 것은 파괴, 제거, 이동, 격리, 희석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이격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때 화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풍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가연물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방아선을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소화라고 해요. 방아선을 구축한다.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산불이 막 풍상에서 확산될 때 말이죠. 이때 방아선을,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방아선을 도로를 내버리고 하면 이것은 제거소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전기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을 차단해버리고, 가스 화재가 났을 때 가스 화재를 진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공급 배부를 막아버리면 화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냉각소화를 보겠습니다. 냉각소화는 우리가 화재의 그 열을 발화점 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냉각소화는 물입니다. 자, 물을 증발 잡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발 잡열은 뭡니까? 539칼로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수증기가 되면서 이 팽창하잖아요. 열이 있으니까 17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증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간접소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저속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냉각소화에 들어가는 것이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저속분무, 그러니까 간접소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때, 여기서 대원이 화재를 진압할 때 소화 주수하는 그 구멍을 작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엄청난 많은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수증기화 시켜서 날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 열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이 약하면 이것이 냉각소화, 다시 말하면 저속분무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이 강해야만 수증기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물이 흥건하게 깔린다. 방수를 이렇게 위에서 방수를 했는데 물이 깔린다는 것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다 수증기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 열을 뺏어서 날아가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무를 왜 작게 하느냐? 이것은 이 많은 열이, 만약에 이 밖으로 이게 열이 나올 수 없도록 작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은 이 열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작게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화재의 위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반사주수도 할 수 있습니다. 천정이 있으면 천정을 때려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물로서 하는 냉각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답을 찾아내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촉매 소화법이 있습니다. 부촉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소화 방법, 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거, 냉각 이런 것들은 말이죠, 물리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 부촉매 소화법,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 방법이죠. 소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촉매 소화 방법은 뭐냐면 약재로 소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라든가 har원 소화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물리적 방법은 냉각, 질식, 제거다. 그렇죠? 희석도 됩니다. 그런데 화학적 소화법은 사용하는 소화약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촉매 소화법,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